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민의 노트와 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맨션의 합방 바로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모신 이유는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올 줄은 정말 처음 봤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교육 관련한 페이퍼가 나온 것도 처음 봤고, 그걸 부동산과 이렇게 링크시킨 경우도 당연히 처음일 거고요. 게다가 한은 총재께서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서울연고대만 양보하면 된다라는 투의 언급을 직접 언론을 통해서 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그걸 좀 하도록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제 옆에 김경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국은행에서요 얼마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된 이슈 페이퍼 이런 걸 발표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을 견인하게 만든 요소는 교육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지역의 출신들이 흔히 말해서 최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고 진학하는 비율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 이것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만국병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세 개 학교가 지역별로 대표적으로 그 보고서에서는 인구구조 비율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남이 20%,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전남에 살면 전체 정원에서 상당 부분의 숫자를 그 전남 지역의 20%로 채우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가 한 8% 된다면 8%는 부산에서 채우고, 이렇게 채우는 지역 할당 선발제를 하자. 그러면 강남 집값 상승이라든가 학군 좋은 지역의 집값 상승 막을 수 있다.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마 후배님들, 제자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보고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견해를 보여주세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슈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교육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거하고, 네. 한은에서의 관점은 이제 이 이니퀄리티, 불균형에 대한 그 염려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불균형 이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게 교육이다, 이렇게 바라보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이제 교육적 효과, 퍼포먼스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연구를 제가 예전에 했었을 때, 사실 이 교육이 퍼포먼스가 미치는 거는 전세지 매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역삼동이 학군이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성학교가 가장 좋은 초등학교 중에 하나고, 역삼동에 있으면은 진선, 숙명, 단대부고, 휘문 다 가요. 네, 그렇죠. 그쪽이 딱 좋은 학교 자리에 있으니까, 역삼동 대치동이. 그러면 거기 한 25평이 지금 한 20억 조금 넘는데, 그러면은 강북에 있는 분이 아이를 역삼동에 있는 초등학교나 뭘 보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 20억을 살 수 있을까? 그거 하고 이거. 그럼 이분이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이쪽에 전세를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군 수요는 지금 전세 수요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학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1년에 고등학생 가는 수가 서울에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7, 8년 전에도 벌써 5만 명이고 지금도 한 4만 5천 명 왔다 갔다 밖에 안 해요. 그럼 과거 대비 수요가 반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엔 뭐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을 다 열어놨어요. 1차하고 2차 지원이 있는데, 2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사는 사람도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지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국역 있잖아요. 북촌. 거기서 압구정역까지 지하철로 2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바로 구정고등학교하고 현대고등학교 있고, 도어투도어가 30분, 40분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압구정까지 가냐?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7, 8년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 지원자들이 어디 가는지를 다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도 여러 가지 트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움직인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움직여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보면은 구를 점프해가지고 다른 구로 안 가요. 그리고 강북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같은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 안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이 학군이 좋으니까 이리 다 가야지 그거 아닌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이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또는 이 계층으로 인한 불평등이 교육 불평을 낳고 그게 계층화를 더 구조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깰까에 대해서 네. 고민하는 건 맞죠.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교육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수요는 굳이 아이 학군 그 좋은 데 가서 대학까지만 입학시키면 되는데 거길 매입할 거가 아니라 전세 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긴 하네요. 그렇군요. 그 다음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교수님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대한민국 학자 중에서 최고 프로필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서울대 출신에 또 하버드에서 학위하셨고 지금 서울대 교수님을 하고 역임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살던 동네, 그 동네가 내가 공부 잘하는데 영향이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세대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긴 하죠. 제가 9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0학번이거든요. 네. 당시에 저희가 있던 학교에서 한 학년이 1,500명인가 그랬고 네. 서울대를 재수, 삼수까지 해서 80명인가 100명이 왔어요. 연고대까지 하면 300~400명이 돼요. 이야.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네. 몰아줬잖아요. 강남에 있는 네. 고등학교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피어입 동료 효과라는 걸 무시를 못하는 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저도 해야죠. 네. 예. 뭐 그거는 우리는 무시하셔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대치동 학원가가 성립되기 전이거든요. 네. 대치동 학원가는 92년부터 성립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사교육 시장이라는 네.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뭐 불법 과외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공급이 안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이거를 시장에만 놔둬버리면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내고 지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 받을 네, 수밖에 없고 네.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책적으로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떻게 보면 피어 효과 내 옆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더 앉아서 해야 되나 이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한국은행 보고서가 그러니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엠빵 하자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 논조를 한 거예요. 그 논조를 하게 된 근거들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이렇게 어느 지역을 사니까 거기 그 지역 사는 걸 페이버로 해서 정원 외로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전을 주잖아요. 예. 그걸 이용하려고 심지어 이사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의 김포시의 고촌은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고촌역 바로 앞에서 사실 여의도까지도 한 30~40분이면 오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조금 더 고생하면 아이는 그냥 서울 바로 인근에 서울 인프라 다 누리면서 사교육은 목동 그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으니 글로 사실 이사 가는 분들 없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의료개혁이 이제 다시 본격화하면서 논의되면서 충청권의 뭐 지방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세종시만 살아도 충청권에 있는 의대 가기 쉬워지네? 지역 균형 그런 선발 제도 통해서. 그렇다면 또 남편만 고생하면 세종시에서 서울 출퇴근 가능하니까요. 그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어 리뷰 효과 없이 그냥 어느 지역에 살면 뽑아주자. 이 논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학 교수님으로 이번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로컬적인 마인드 말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봤었을 때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에 훼손이 되거나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의 그 전반적인 취지는 저는 네. 공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그 조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그 친구가 일정 수준의 그 수학 능력이 일단 뽑아주자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봤을 때
김포시 고촌 거기 읍이잖아요. 네. 읍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농어촌 특별 전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만 또 그런 데를 또 알아. 옛날에 남양주 어디에 있었는데 사립대 총장 자제분이 거기서 그걸로 해가지고 대학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농어촌 특별 전형이 아니고 명확하게 그 지역에서 조금 소득 깎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득을 기준으로 아니 어떤 읍에 사는데 거기서 제일 잘 사는 집 아이가 다 관리해가지고 주말에는 학원 대치동까지 와요. 네, 와서 맞아요. 만들어진 애를 보내는 거냐 그 취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네. 소득이 안 좋은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 뽑는다는 게 그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취지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악용이 되고 있는 저는 이거 그래서 사실 전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저소득 특별 전형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말씀하신 질문은 이 대학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대학 교육은 사실은 다양한 걸 추구한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선은 굉장히 스마트한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선진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공립교육에서 매스 교육을 정말 잘한 그렇죠. 거였거든요. 예. 뭐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대학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른 논인데 네. 과연 이 정시하고 수시에서 수시가 50%나 되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앞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객관적인 게 제가 봤을 땐 시험이에요. 네. 시험. 근데 수시라는 거는 수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애도 발굴한다는 거예요. 네. 100명 중에 50명이 어떻게 스티브 잡스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소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험 이슈에 대한 부분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 대학교에서 많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도 궁금했어요. 네. 해외도 우리나라처럼 뭐 대치동이나 아니면 어떤 학군 좋은데 그쪽 지역에 이렇게 막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알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수준만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는 전체 메조리티는 학군 때문에 이사 가고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공부에 뜻이 있는 부모나 학생들 몇 명만 그런 거 이것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존재해요. 그래요. 사실은 미국도 이 교육열이라는 게 중산층 이상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되게 유명한 데들이 있죠. 네. 보스턴 같은 데는 뭐 렉싱턴이라든지 뭐 체스턴 이런 데는 되게 좋거든요. 이게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립학교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미국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공립학교 선생님도 월급 제대로 올려줘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월급이 낮으니까 좋은 선생님들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고 좀 잘 사는 지역에서의 공립학교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공짜니까 애들을 보딩스쿨이나 이런 데 안 보내는 부모로서는 당연히 좋은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의 학군이라는 건 사실 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학벌이 없네 웃기는 소리예요. 학벌 끝장나고요. 그리고 학군에 대한 수요 어마어마하고 사교육 받는 애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저도 들었어요. 미국에도 과외가 있다면서요. 과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 돼요. 네. 이거는 아니 돈이 있는데 애들 공부시키고 사실 미국은 뭐 SAT나 이거 미국 보면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구멍 많거든요. 네. 만들어지면 또 가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특정 집안 사람들 보면은 좋은 학교들 패밀리에 거쳐가면서 가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도 그런 추세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좀 과열됐다 싶을 정도로 국가가 걱정해야 될 수준인데 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또 여쭤보면요. 중국 출장을 가던 저기 싱가포르 출장을 가던 어떤 흐름들을 제가 목격하게 되냐면 야 거기 초등학교 애가 자기 몸집만한 배낭 짊어지고 그렇죠. 예. 새벽같이 공부하러 가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입시열이라고 해야 될지 공부열이라고 할지 뭐 표현을 뭐 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그 교육열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제가 감히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수님하고 오늘 교수님 오시니까 여쭤보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화두를 던지려고 하는 건데, 교육이라는 게요, 반에서 한 중간짜리 애들을 반 1등을 잘 만들기 위해서 파인 튜닝된 교육도 있을 거고, 반에서 1등 하는 애를 전교 1등이나 전국 1등으로 만드는데 조금 파인 튜닝된 제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에서 중위권 하는 애들이 반 1등 하는 그 교육제도 있어야 되지만 탑 티어의 글로벌 탑 티어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워낙 이제 모르겠습니다. 새벽같이 초등학생이 배낭 메고 공부한다고 세계 탑 티어의 인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외국에서 하여튼 분위기가 그런데 이걸 무조건 누르고 그냥 지역별 엠빵 하는 게 또 맞는 건지, 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낼 만큼 지금 이게 큰 문제인 건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가지 교육이 다 필요한 거죠. 정말 천재들을 만드는 교육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중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스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딴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같아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 지방에서 과거에는 고등학교 시험 가서 봤잖아요. 네. 그거 폐지한 게 절대적인 실책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네. 때.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제 그 EBS랑 같이 이 정시하고 수시 관련된 리서치를 좀 했었어요. 그때 보면은 지방에 있는 좋은 학교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똑똑한 애들이 서울에 있는 데 가거나, 서울에 있는 자사고 가거나, 뭐 용인외고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방에서도 이런 루트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중앙에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골에서 자란 친구가, 뭐 전라도에서 자란 친구라 할게요. 그 친구가 나중에 용인외고를 갔다고 공부 잘해서. 그럼 걔가 지역 사정을 아냐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거기서 안 나왔는데 그 친구 거기서 있으면 뭐 좋은 학교 가겠죠. 꼭 서울에서 살겠죠. 예전에는 지역 명문고 있었잖아요. 뭐 마고, 뭐 전주고 이런 좋은 학교들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다 황폐해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좋은 애들이 다 서울로 온다고 했을 때 그 이슈가 아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에 있을 좋은 애들마저 서울로 가고, 그럼 걔네들이 또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간다고 했을 때 이 편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고등학교에서의 그 편중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 평준화라는 게 서울은 평준화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평준화 정책이 과연 실제로 성공했느냐에 고교 평준화라는 게 우리 이 부분도 좀 봐야 돼요. 지방에서의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정말로 나쁜 거였느냐, 그걸 없앤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지방이 과연 혜택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교육,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다 맞물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미 있는 기관들에서도 나름대로 제한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경민 교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의 교육과 학군,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 학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하여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하는 것들은 뭐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알아야 대응도 하기 때문에 화두를 같이 던져 드린다,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